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난생 처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제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을 접한 것 같아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일종의 평행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토론을 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의 수행 대변인으로서 스튜디오의 안에서 직접 그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그 상황을 매우 강조하면서 그렇게 인권 변호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거에 이기고 싶어서 선거 공작의 일환으로 가녀린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것처럼 묘사하고 공격했습니다. 저 역시 저한테도 그런 공격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를 한 십수년의 기간 동안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 편을 들어왔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여성 인권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1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그 현장에 가게 된 것은 10시 30분경입니다. 우리 보좌관에 연락을 받고 우리 집이 마침 반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지요. 그래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가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또 그 다음 날에 일정이 있어서 5분 정도 머무르고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것은 검찰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 것입니다. 왜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죠. 그 당해 건물의 엘리베이터 CCTV 모든 사건의 주요 증거겠죠. 그 안에 이미 제가 머무른 시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의견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여전히 끝없이 수개월 동안 그것이 문제다라고 고소를 취하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그것을 전혀 응하지 않고 7개월 내내 뭉개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사, 모든 걸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가사 동의하는 부분이 지난 7월 10일에 권성동 간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재척을 요구하면서 검찰에서 소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들을 계속 압력해 온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14일부로 한 기사가 떠오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4일 검찰에 따른다는 얘기로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떡하죠? 권성동 간사가 의지하고 싶은 검찰이 오히려 명백하게 저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저는 12월 11일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5분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주장을 유지하시겠습니까? 그 주장을 유지하신다면 그것이 곧 그들의 합법성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그 의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여직원을 앞세워 저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그러면 끊임없이 자신들이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지셨나요?
자, 국정원 여직원 그날 감금됐다고 인권 침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10시 35분경에 돌아왔으니 그로부터 5시간 후에 전적으로 그 국정원 여직원은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에게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기자가 뉴스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격 3시 10분에 국정원이 주선을 해서 취재진 전원을 단지 대표로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죠. 워낙 오랫동안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국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처음부터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고스란히 국정원은 홈페이지에 이 사건에 대해서 12월 11일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보도자료를 아직도 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집니까? 누가 집니까? 졌습니까? 자, 국정원 여직원 그 당시 인권 침해로 몹시 고통스러웠을 그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뷰한 내용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3시 10분에 인터뷰했고 그것이 처음 기사에 오른 거 새벽 5시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인터뷰하자고 한 이유는 이라고 묻자 상황이 억울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다. 대선 관련해 SNS 이용해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대선 관련된 댓글 남겨본 적 없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국정원 직원이 12월 12일 새벽 이렇게 너무나 말짱한 정신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재척사유라고 말씀하셨죠. 그 재척사유라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죠. 거기에 더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은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2012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 기여한 거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부인한 거 밝혀본 적 있습니까? 끊임없이 상임위 활동 때마다 경찰을 편들고 국정원을 편들고 그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현장에서 자기를 잠금하고 증거를 인폐하면서 만들어낸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궁박한 논리를 새누리당이 고스란히 게다가 한 수위 더 떠서 민주당 11명의 무고한 의원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범에 버금가는 증거 은폐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밝혀져서 수많은 국민들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내몰아서 밖으로 내몰고 시국선언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게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만들면서 아직도 부끄러운 그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무고한 상대방 야당 의원들에게 재척수여라는 그런 사유를 부과하며 국민들의 염원인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질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 똑같이 기계적 균형을 이뤄서 그 사건 여당은 주장하니 야당도 주장하니 진선미 김현 재척사유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이 국정조사의 개시사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네.